달에서 철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보존됩니다. 즉, 녹이 생길 수 없죠. 하지만 불과 몇 주 전에 과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우리 위성의 더 높은 곳에서 철이 산화돼 녹슨 것이죠. 처음에 이 발견은 천문학자들을 끝없이 당혹스럽게 했어요. 녹이 슬었다는 것은 적어도 달의 특정 지역에서 인간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곧 설명이 표면화되었어요. 산소가 우리 행성에서 출발한 생명 없는 암석에 붙어서 달에 도달했을 것이란 거죠. 대기가 없는 상황에서 태양풍이 달을 가차없이 때리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풍이 지구 대기의 위층에서 산소를 쓸어 담아 달까지 운반했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물 분자들은 달 표면의 가장 높은 지점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왜 금속이 협곡에서 그리고 특히 달의 표면 아래에서 산화되지 않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달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인데, 달은 오랫동안 지구의 엄청난 충돌의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믿어져 왔죠. 화성 크기의 천체가 우리 행성을 들이받아 지구 지각의 일부를 산산조각 냈을 수 있다고요. 그 결과 생긴 잔해들은 단단한 공 모양으로 함께 뭉치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달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과학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지구의 지각엔 금속이 부족하죠. 그런데 왜 달에는 금속이 그렇게 많을까요? 최근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주류 이론을 밀어냈어요. 그래서 2020년인 지금 다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게 됐죠. 하지만 더 먼 우주에서 온 소식이 있어요. MIT의 천문학자들은 5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오는 반복되는 신호를 기록했어요. 이러한 신호는 빠른 전파 폭발 또는 FRB라고 불리며 보통 단발성 이벤트죠. 아무도 FRB의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초신성이나 K사에서 나오는 에너지 폭발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처럼 반복되는 경우는 꽤 소름 끼치는데, 왜냐하면 규칙적이기 때문이죠. 4일 동안 전파 장비들이 계속 신호를 포착하다가 갑자기 멈추죠. 하지만 12일이 지나고 같은 패턴이 다시 시작되죠. 4일 동안 계속 전자폭발이 포착되고 12일 동안 침묵이 지속되죠. 천문학자들은 그 신호가 우리로부터 5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가까스로 찾아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라요. 회전하는 K사이거나 초거대 블랙홀일 수도 있지만 외계 기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은하수에만도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약 60억 개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의 데이터는 모든 태양과 같은 항성 5개 중 하나는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적어도 1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건 그냥 아무 행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핵과 지표면이 있어야 하고 지구와 크기도 비슷한 행성을 말하는 거예요. 항성에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안에 있는 행성은 적어도 미생물들의 서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우리 은하계에 수십억 개의 행성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중 한 행성은 생명이 살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미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숫자에 우주에 있는 은하의 개수만큼을 곱해보세요. 많은 은하가 은하수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이건 수십억 개의 태양과 같은 항성과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중 몇몇은 다른 행성들보다 분명히 지구와 더 비슷할 거예요. 그런 행성 중 하나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구의 사악한 자매인 금성엔 아마도 미생물이 살고 있을 거예요. 비록 금성의 표면이 용광로처럼 뜨겁고 이산화탄소 구름에서 산성비가 내릴지라도 그 대기에는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최근에 미생물이 생산할 수 있는 인산이라는 가스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아주 적은 양이라면 비유기체에 의해 나타날 수 있지만 망원경이 발견한 것은 훨씬 더 많은 양이었죠. 이 발견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금성에는 어떤 형태의 생명체라도 살기에 너무 혹독하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 행성이 지구를 제외한 살아있는 생명체의 집이 된 최초의 행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인산을 생성하고 있는 미생물들은 아마도 산성 구름 속에 살고 있을 것이고 생존하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래된 우주망원경 데이터를 뒤지던 중 또 다른 촉망받는 세계가 갑자기 발견됐어요. 2018년 천문학자들은 케플러 망원경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석했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정보들은 무시했죠. 하지만 2년 후 이 오래된 데이터를 살펴보던 중
한 대상이 잘못 식별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지구에서 300광년 떨어진 외행성이었고 지구와 너무 비슷해서 거의 우리 행성의 도플갱어와 같았던 거죠. 케플러 1649c는 지구보다 겨우 6% 더 크며 아마도 같은 광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만큼의 빛과 에너지를 자신의 항성으로부터 받고요. 현재 유일한 문제는 이 태양의 표면이 너무 자주 타올라 이 행성의 대기를 뜨겁게 달궈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 생명이 살고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지구에서 가까운 곳에 잠재적으로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게 된 거죠. 현미경 자리 AU 또는 줄여서 AU마이크는 기본적으로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새로운 항성계의 요람이에요. 이 별은 아주 가까워요. 32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죠. 그리고 아주 어린 별로 우리 태양보다 150배 정도 더 젊어요. 우주의 범위로 보면 갓난아기인 셈으로 태어날 때 생겨난 잔해 구름이 주위를 소용돌이치는 것을 아직도 볼 수 있죠. 하지만 호기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사는 이 별을 공전하는 행성 때문에 공포의 은하 시리즈에 AU마이크가 등장하는 포스터를 추가했어요. AU마이크 B는 태양에 매우 가까이 있어서 공전 주기가 8.5일밖에 되지 않죠. 이 별은 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주 짜증을 내며 그 불쌍한 행성에 태양 전자폭풍을 끔찍하게 발사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생명도 살 가능성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미경 자리 AU가 어떻게 별과 항성계가 형성되는지를 밝혀주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항성계를 발견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네요. 다시 지구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아마도 자연적인 순환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크루즈 분교의 연구원들은 지구의 기후변화 패턴을 찾아냈는데 이는 아주 긴 계절처럼 보여요. 때때로 이런 상태는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건 모두 지구의 태양에 대한 상대적 위치와 관련이 있어요. 계절은 일반적인 온도에 따라 빙하기, 한랭기, 간빙기, 열대기라고 불리죠. 예를 들어 지난 300만 년 동안 우리 행성은 빙하기에 있었어요. 마지막 빙하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하지만 인류의 행동은 온실효과를 더했고 우리가 없었더라면 변했을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기후 상태를 간빙기로 몰아넣었죠. 이때가 오게 되면 지구의 전체 온도는 5천만 년 이상 동안 지구에서 보지 못했던 정도의 열대성 기후로 상승할 거예요. 살아가기가 쉽지 않겠네요. 지구상의 물은 사실 미스터리에 쌓여있고 수수께끼로 덮여있는 퍼즐 같아요. 가장 인기 있는 이론은 얼음 해성과 소행성에 의해 지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엄청난 분화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번성할 수 있게 해준 액체 물질도 남겨줬죠.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이 있어요. 우주에는 아주 많은 유기물질이 있고 특정한 조건에서는 지구 바다에 1000배 이상의 물을 채우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양의 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연구원들은 이 유기물질을 가열해서 깨끗한 물과 기름을 얻는 실험을 했죠. 만약 이것이 미래의 연구에서 확인된다면 석유가 화석화된 생물체들의 잔해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온 물질 덕분에 지구에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공룡을 멸종시킨 거대한 소행성 기억하세요? 저는 그때 없었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에 의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해요. 적어도 한 번의 대량 멸종은 아마도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초신성 폭발의 결과였을 거예요. 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폭발해서 어느 날 태양보다 더 밝게 지구를 비추었고 곧 자외선과 우주광선이 우리 행성의 오존층에 도달했죠. 그러자 행성의 보호막이 타버렸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결과를 감내해야 했죠. 지구가 그 맹공격에 의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수십만 년이 걸렸고 만약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운 좋게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장 가까운 경우는 베텔게우스가 폭발하는 건데 그 별은 우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없어요.